이봐요, 할아버지. 여기 자원봉사자 구역 맞긴 맞아요? 낮게 깔린 목소리지만 단호한 톤이 분명했다. 눈에 띄게 쌀쌀한 표정의 경기장 스태프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커다란 손짓으로 두 노인을 가리켰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길을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닌지요? 이 구역은 선수와 전문 의료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만 들어오실 수 있는 곳입니. 스태프의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직원이 조금 더 공손해 보이려 애쓰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거들었다. 하지만 그 시선엔 은근한 의심이 가득했다. 우리가 자원봉사자로 온 사람인데요. 주름진 이마와 흰 머리가 그의 세월을 말해줬다. 그 뒤편에는 강대호 72세가 조금 넓은 어깨를 펴고 서 있었다. 마찬가지로 곱게 다린 바지에 낡은 점퍼를 걸쳤지만 어딘가 견고한 자세가 돋보였다. 둘 모두 신분증을 목에 걸고 있었으나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자원봉사요? 글쎄요, 연세도 있으신데. 이 행사는 젊은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미 배정된 봉사자들은 전부 젊은 학생들이나 건강한 분들이라 어르신 두 분께서 하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 스태프는 자신도 모르게 코웃음을 치듯 입꼬리를 올렸다. 뒤에 서 있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작은 웃음소리가 비어져 나왔다. 자원봉사자라면 확인이 됐겠지요. 강대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경비 업무를 했던 습관 때문인지 목소리에 자연스럽게 배인 권위감이 있었다. 그러나 그 권위감조차 나이를 의식한 주변 시선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듯했다. 죄송합니다만 두 분 모두 무척 연로해 보이시는데요. 다른 스태프가 슬쩍 주변을 둘러보며 덧붙였다. 이번 경기는 관객도 많고 일도 고되니까 그냥 관람하시거나 집에 가시는 게. 그때 김성규의 손을 잡아 끌고 있는 손녀딸 연우 10세애가 스태프들을 향해 큰 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여기서 못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접수처에서 뭔가 적었잖아요. 스태프들 몇 명이 아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표정에는 왜 어린애까지 여기 있지? 하는 의아함이 배어 있었다. 그건 그렇고 어린아이를 왜 데려오신 겁니까? 오늘 일은 위험할 수도 있고 통제가 필요한 구역이라. 한 스태프가 난처하다는 듯 눈썹을 좁혔다. 김성규는 마른 기침을 한 번 하며 아이를 달랬다. 연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할아버지가 말씀드릴게. 그리고 스태프를 향해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실은 아이 엄마가 오늘 근무가 있어서 제가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 게다가 연우도 야구 구경하는 걸 좋아하고 자원봉사 현장 체험도 하게 해주고 싶었지요. 그래도 이곳은 함부로 아이를 데려올 만한 곳이 아닙니.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관중석도 굉장히 혼잡합니. 자원봉사자 명단에 아이 이름도 없고요. 가장 권위적으로 보이는 스태프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작게 중얼거렸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노인분들이 자원봉사에 지원하게 됐지? 관리부서가 요즘 기준이 엉망이네. 그 말을 들은 연우는 작게 속삭였다. 할아버지, 우리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건가 봐요. 김성규는 아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리고 살짝 미소 지었다. 연우야, 조금만 기다려. 분명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강대호 역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서류나 신분증 확인 절차가 아직 덜 된 겁니까? 저희가 확실히 봉사자 등록을 했고 교육 영상도 미리 보라는 대로 다 봤습. 혹시 명단을 다시 확인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스태프는 곧바로 냉랭하게 대답했다. 명단 문제 이전에 어르신들이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 우리 쪽에서도 봉사자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있고요. 지금 젊은 학생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안내부터 안전 관리까지 맡고 있습. 두 분은 오히려 무리하다가 다치실까봐 걱정입니? 연우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 말을 들었고 주변에선 수군거림이 커졌다. 나이 든 분들이 저런 대형 경기장에서 뭐를 도와준다는 거야? 그러게. 여기 관중이 몇만 명인데 저분들이 감당할 수 있으려나? 그 수군거림 속에서 김성규와 강대호는 여전히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얼굴에 살짝 그늘이 드리운 듯 보였다. 연우는 그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만
다른 쪽 좌석에서 경기를 편히 관람하시는 게 어떨까요? 굳이 이런 복잡한 자원봉사 구역에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최종적으로 스태프가 결론을 내리듯 말했다. 김성규는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물었다. 일단 저희 명단만이라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등록비까지 냈고 교육 수료증도 있거든요. 스태프가 한숨을 쉬며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을 뒤적였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김성규. 그리고 강대호임리. 스태프는 화면을 이리저리 넘기다가 곧 뭔가 발견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분명히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네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승인했지? 둘 다 자격은 맞습니다만 사전에 안내해 드렸던 배치가 체력 소모가 많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강대호가 대답했다. 네, 저희가 선택한 업무가 보도 지원 쪽과 관객 안내였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안전 관련 업무가 필요하면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 스태프는 깜짝 놀란 듯 되물었다. 안전 업무요? 보통 그런 건 전문 경호 회사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담당하는데 어르신 혼자서 어떻게? 김성규는 한쪽 입술을 살짝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대호가 대신 설명했다. 제가 예전에 경비 일을 오래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상황 대처는 앞니 여기저기서 또 가벼운 비웃음이 흘렀다. 경비? 요즘은 첨단 장비도 많고 군중 관리 노하우도 최신식이니 그냥 복잡할 때 민폐만 되지 않으실까요? 김성규는 차분하게 끼어들었다. 저희가 괜히 민폐가 되는 건 저희도 원치 않습. 혹시라도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그때 가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스태프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일단 자원봉사 신분증 갖고 계시니 지시받은 구역에서 계시다가 필요하시면 불러드리겠습. 단 위험하거나 힘든 일은 안 맡길 테니 괜히 개입하지 말아주세. 그는 마지막 말에 힘주어 말하며 돌아섰고 다른 스태프들은 여전히 달갑지 않다는 표정으로 멀어졌다. 연우가 살짝 속삭였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김성규는 손녀를 달래듯 머리를 쓰다듬었다. 연우야, 사람마다 사정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강대호도 작게 웃었다. 괜찮다, 연우야. 우리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친구가 괜히 온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기회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말에도 주변의 차가운 시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관중석을 안내하던 다른 자원봉사자들, 대부분 20살 남짓의 대학생들이었다. 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노인과 아이를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그중 몇 명은 작게 중얼거렸다. 저분들 괜찮을까? 워낙 규모가 큰 대회라 일도 힘들 텐데. 스태프가 오히려 신경 쓰지 않아야 할까?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연우는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꾹 참았다. 대신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그의 옆을 지켰다. 그래도 일단 위치 배정은 받았네요. 강대호가 작은 안내 지도를 확인하며 혼잣말을 했다. 1층 관중석 근처에서 안내도 하고 필요하면 쓰레기 정리도 도와달라니. 청소도 문제없고 안내도 문제없어요. 김성규가 가만히 웃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자신감과 여유가 있었다. 오래 전에도 병원에서 이런저런 업무를 하면서 어딜 가든 청결과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배웠으니까. 연우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응? 할아버지, 병원에서 뭐 하셨어요? 예전에 의사였다는 얘긴 들었는데 진짜로 주사도 놓고 수술도 했어요. 주변에 있던 몇몇 자원봉사자가 그 말을 듣더니 흘끗 바라봤다. 의사였다고? 하는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김성규는 그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래, 오래전엔 의사 일을 했었지. 많이 바쁘고 힘든 일이었지만은 지금은 다 지나갔단다. 연우가 더욱 궁금한 듯 눈을 반짝였다. 그럼 할아버지, 나중에 아프거나 다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 근데 오늘은 그냥 청소와 안내만 하면 된다. 괜히 나서지 말고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자. 그때 한 젊은 자원봉사자가 다가왔다. 실례합니. 아까부터 듣고 있었는데. 나. 혹시 정말 예전에 의사셨다고요? 와, 신기하네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가 말을 다 잇기도 전에 뒤에서 관리 감독을 맡은 스태프가 인상을 쓰며 나타났다. 불필요한 대화는 그만하시고
각자 맡은 역할에 집중하세. 곧 경기 시작함니 젊은 봉사자는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다. 스테프는 두 노인을 흘끗 보더니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혹시라도 무리라 싶으면 언제든 말씀하세. 지금이라면 다른 일반 관중석에 안내해 드릴 수 있습. 김성규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 여기서 도울게요. 스테프는 대답 없이 등을 돌렸다. 경기가 시작되자 관중은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외국인 관광객도 많았고 여러 지역에서 방문한 팬들이 삼삼오오 모여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경기장은 시끌벅적했고 서로 자리를 찾지 못해 허둥대는 사람들도 많았다. 저쪽 표 좌석은 32번 통로로 가시면 됩니. 강대호는 목소리를 높여 관중들에게 안내했다. 차분하면서도 명확한 발음 덕에 많은 이들이 손쉽게 길을 찾았다. 계단이 가파르니 주의하세. 발을 헛디디면 위험하니까. 김성규는 뒤편에서 일회용 쓰레기 봉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버릴 것 있으면 편히 여기 넣어주세. 좌석 위에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넘어지는 사고도 있고.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연우는 그 옆에 서서 봉투를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를 반복했다. 처음에는 몇몇이 노인과 아이가 하는 일에 귀찮다는 듯 쳐다봤지만 이내 편하게 쓰레기를 담아 건네주기도 했다. 이윽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대부분 자리 잡고 관람을 즐기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고조되고 응원가가 울려 퍼졌다. 야, 우리 팀 파이팅! 울려 퍼지는 함성 속에서 김성규와 강대호도 마냥 구석에만 있진 않았다. 안전사고가 일어날 만한 구역을 살피고 길을 잃은 관중을 안내하고 중간중간 쓰레기를 수거했다. 땀방울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지만 둘 다 힘든 기색 없이 묵묵히 일했다.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연우가 잠시 쉬는 틈에 물었을 때 김성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괜찮단다. 너야말로 힘들지 않니? 연우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저도 괜찮아요. 내가 할아버지 손녀인데 이 정도도 못 버티면 안 되죠.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스태프 중 하나가 살짝 복잡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생각보다 잘하시네. 괜히 쓸데없는 걱정이었나. 그러나 여전히 어떤 이들은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댔다. 좀 있으면 힘들다고 그냥 포기할 걸. 지켜보자고. 경기는 열띠게 진행되었지만 4회 말쯤 되자 관중석 안쪽에서 거칠어진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상대팀 팬들 사이에서 트러블이 생긴 듯했다. 저기요, 자리 좀 비켜달라니까 왜 내 자리를 뺏고 난리야. 사소한 언쟁이 이어지더니 어느새 옆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까지 가세해 고성이 오갔다. 강대호가 재빠르게 그쪽으로 움직이려 했지만 담당 보안 요원들이 먼저 달려들어 만류했다. 자원봉사자분들은 물러나세요. 여기서는 우리가 처리합니다. 보안 요원이 소리쳤다. 강대호는 별말 없이 뒤로 물러섰다. 그렇게 소란이 잠잠해지는 듯했으나 7회쯤 경기장 안쪽에서 또 다른 소동이 시작되었다. 이번엔 응원단끼리 부딪혀 몇 명이 휘청이던 중 결승전이라 더욱 긴장감이 높아진 팬들이 서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이건 자칫하면 더 커질 수도 있겠는데요. 김성규가 작게 말했다. 스피커로 안내가 나오긴 했지만 흥분한 관중들은 선뜻 진정되지 않았다. 가까이에서 보안팀이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연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을 거야. 보안팀이 잘 해결하겠지. 김성규가 아이를 달래듯 대답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불상사는 다른 쪽에서 터졌다. 경기 중순에 홈팀의 주전 선수 중 한 명이 두루루 뛰어들다가 넘어져 크게 다치고 만 것이다. 상대 선수와 충돌이 있었는지 쓰러진 채로 일어나지 못했다. 곧바로 의료팀이 투입되었지만 그 순간 관중석 근처에서 또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부상 상황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 불공정하다. 심판 뭐 하는 거야? 격분한 관중들 일부가 응원 도구를 집어던지거나 욕설을 퍼부으며 통제선을 넘어 나오려 했다. 이때 보안 요원들은 다친 선수를 처리하는 의료진 쪽으로 눈이 쏠려 대응이 늦어졌다. 저쪽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군. 강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대호 형, 가보셔야겠어요. 김성규가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다. 저는 선수 쪽으로 갈게요. 성규야, 괜찮겠어? 강대호가 한순간 눈빛을 주고받았다. 김성규는 이미 허리춤에 걸어놓은 간이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 들었다. 자원봉사자 패키지에 포함된 기본품이었지만 그가 사용하는 모습은 뭔가 달랐다. 이대로 두면 위험해 보이네요. 급히라도 조치해야 할 것 같아요. 연우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선수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의료진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으니까. 김성규는 손녀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연우야, 여기서 대호 할아버지 옆에 꼭 붙어 있어. 알았지? 알겠어요. 강대호는 이미 관중석 아래로 뛰어내려가고 있었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잠시만, 무조건 뛰어들지 마세 다치십니다. 몇몇이 그를 무시하고 앞으로 나가려 하자 강대호는 잽싸게 몸을 돌려 사람들 앞을 막았다. 진정하세, 다 같이 안전을 위해 통행로를 확보해야 합니.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더 큰 사고가 납니다. 강대호의 목소리는 컸지만 그의 태도는 차분했다. 예전에 쌓은 경비 경험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냥 고함만 지르거나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중들의 시선을 하나로 모으고 당신들이 흥분하면 더 위험해진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 누구 맘대로 길을 막아. 한 중년 남성이 화를 내며 다가왔지만 강대호는 그의 양어깨를 살짝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지금 저 앞에서 다친 분도 계십니? 구급대가 지나가야 해요. 만약 우리가 무작정 몰려들면 구급대가 접근하기 힘들어질 겁니. 그 중년 남성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욕설을 뱉으려다가 주변에서 다른 관중들이 그래, 다친 선수가 먼저지 하고 제지하는 분위기가 되자 억지로 물러섰단 말이야. 쉽지. 무슨 자원봉사 주제에. 그 남성은 마지막으로 씩씩거리고 돌아갔지만 어쨌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여러분, 응급처치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세요. 강대호는 빠르고 정확한 지시를 이어갔다. 뒤로 두세 걸음만 물러나 주시면 됩니.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자원봉사자들이 여기저기서 강대호의 말을 따라 관중을 유도했다. 몇몇은 그를 힐끗힐끗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분 되게 프로 같지 않아? 옛날에 보안 쪽 하셨다더니 실제로 이렇게 잘하네? 아까까지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 사이 김성규는 부상당한 선수가 쓰러져 있는 그라운드 옆으로 갔다. 이미 몇몇 의료진이 선수에게 달라붙어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선수는 통증 때문인지 크게 신음을 내고 있었다. 왼쪽 무릎 쪽에 심각한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의료진이 수처치 중입니. 저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가 김성규를 막았다. 잠시만요. 저도 의사였습. 김성규는 간결하게 말하며 의료진 중 한 명에게 시선을 던졌다. 지금 MRI 장비는 당연히 없을 테고. 아마 인대 손상 여부가 문제겠군요. 그 말을 들은 의료진 한 명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다. 네, 지금 보조 장비가 없어서 정확히 확인은 어렵고 급히 메디컬 센터나 병원으로 이동해야 할 상황인데.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 김성규는 허리춤에 응급처치 키트를 펼치면서 빠르고 안정된 손놀림으로 통증을 줄일 임시처치를 시도했다. 무릎 아래쪽은 어때요? 골절이 의심되나요? 아직은 확실치 않습. 얼음찜질과 압박붕대를 하려 했는데 선수분이 너무 통증을 호소하셔서. 그러면 제가 진통제를 투여할 테니 누군가가 잠시 부목을 갖다 주십시오. 가능하면 단단한 목재나 금속보다는 경량 소재가 좋습. 김성규는 고개를 돌려 주변에 있던 자원봉사자에게 손짓했다. 혹시 메디컬 센터 방향으로 달려가서 간이 부목 세트를 가져다 줄 수 있나요? 제일 가벼운 걸로요. 자원봉사자는 우물쭈물했지만 김성규의 목소리에 압도된 듯 이내 뛰어나갔다. 그제야 옆에 있던 의료진이 한숨을 돌리며 물었다. 의사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정형외과 쪽이셨습니까? 정형외과는 아니었지만 응급수술은 많이 해봤습. 종합병원에서 근무했었거든요. 그 짧은 대화 후 김성규는 선수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다. 손으로 무릎 부위를 살짝 만져보며 인대 손상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점검했다. 지금 아프신 부위를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무릎 안쪽이 콕콕 찌르는 느낌으로 아파요. 선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거긴 내 측측 부인대와 연골 쪽이겠군요. 일단 급하게나마 고정부터 해드리겠습. 조금만 참으세. 의료진 중 한 명이
혹시 혈압과 맥박 체크하실까요? 라고 물었을 때 김성규는 이미 차분하게 네, 부탁드립니다. 라고 답했다. 그 협업은 마치 오래 함께 일해온 팀처럼 자연스러웠다. 주변 스태프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저 노인분이 갑자기 왜 이렇게 전문가처럼 보이지? 하는 표정으로 놀라워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소나 하던 늙은 자원봉사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친 선수에게 침착하게 지시를 내리고 의료진과 함께 긴급 처치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관중석 쪽에선 강대호가 중심을 잡아준 덕분에 큰 충돌 없이 상황이 점차 진정되고 있었다. 과열된 팬들 몇 명이 여전히 욕설을 퍼붓긴 했지만 근처 자원봉사자들이 강대호의 주도 아래 한꺼번에 진정을 유도하며 안전거리를 유지시켰다. 수고들 하셨습. 잠시 후 구급차가 들어올 겁니 가급적 길을 막지 않도록 해주세. 강대호가 설명하자 관중들도 대체로 수긍했다. 분위기가 안정되자 주변 스태프들이 작게 박수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시네요 정말. 경호업체 직원도 아니시라면서. 한 젊은 보안 요원이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이렇게 군중 제어를 잘하시는 겁니까? 강대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였다. 옛날에 이런 일을 좀 했었습. 요즘 방식보다는 옛날 방식이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 움직이는 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 정말 감사합니. 솔직히 이만큼 빠르게 진정시키는 건 쉽지 않은데. 그제야 보안 요원들이 본격적으로 관중을 재정비하기 시작했고 강대호는 문득 잊지 않고 있던 김성규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성규는 선수 쪽으로 갔지? 잘하고 있으려나. 호흡에 큰 이상은 없습. 다행히 맥박과 혈압도 안정권이네요. 의료진이 김성규에게 보고했다. 그는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습 응급차가 오면 곧장 실려가야 하니 이동 중에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목을 단단히 고정합시다. 네, 알겠습. 그런데 선생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의료진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다. 김성규입니. 김성규.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또 혹시 예전에 부산중앙병원에 계셨나요? 김성규는 잠깐 멈칫했다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의료진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다. 세상에. 혹시 김성규 과장님이셨던 분인가요? 제가 인턴 때 자료로 읽었던 논문 필명이 김성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외과 분야 권위자라는 이야기 듣고 정말 존경했었는데 그들이 소리를 높이자 주변 스태프들도 귀가 쫑긋해졌다. 외과 분야 권위자. 설마 그분이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건가? 김성규는 손사래를 치듯 고개를 내저었다. 별로 권위자는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기여를 했을 뿐이지요. 지금은 병원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해왔습. 하지만 그때 내놓으셨던 논문이 응급수술 분야에 큰 파장을 주지 않았나요? 대퇴골 골절이나 관절 손상 응급처치 쪽에서 의료진 몇 명은 신나서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까지 했다. 금세 어떤 블로그나 학술 사이트에 김성규의 이름이 등장하자 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진짜다. 김성규 박사님이네. 대체 왜 지금은 평범한 봉사자로 계신 거지? 스태프 중 한 명이 안절부절 못하며 다가왔다. 김 박사님 맞으신가요? 저희가 미처 몰라보고 그동안 신뢰를. 정말 죄송합니. 아닙니. 저도 이 장소에서 뭘 할 줄 아느냐는 의문을 충분히 이해합니. 누군지도 모르시는데요. 김성규는 부상선수 옆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부목을 확인하며 말했다. 자, 조금만 더 견디세. 이제 곧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옮길 테니. 선수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간신히 인사를 전했다. 순간 관중석 쪽에서 환호가 들려왔다. 다행히 큰 싸움 없이 분위기가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경기장 전광판에는 부상 선수 교체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 응급차가 그라운드를 향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곧 강대호도 그라운드 쪽 상황을 확인하려 내려왔다. 그는 관중들을 진정시키고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적절히 역할을 분배하여 난동을 막아두고서야 여유를 갖고 움직일 수 있었다. 성규야, 괜찮아? 강대호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김성규는 이미 침착한 모습이었다. 응, 다행히 잘 처리하고 있어. 지금 구급차가 오면 바로 이동할 거야. 그 모습을 본 스태프들과
의료진은 두 노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하나는 군중을 매끄럽게 제어한 노인, 또 다른 하나는 응급처치를 능숙하게 해낸 노인. 불과 한두 시간 전만 해도 이들이 그저 나이 많고 힘없는 쓸모없는 자원봉사자로 여겨졌다는 사실이 머리를 스쳤다 한 스태프가 강대회에게 물었다. 저 혹시 전문 경호나 경찰 쪽 출신이신가요? 경찰은 아니고 과거에 국방부 산하 보안 관련 일과 민간 보안 컨설팅을 좀 했었네요. 강대호가 쑥스러운 듯 대답했다. 그만두고 은퇴 생활을 한지 꽤 됐는데 여전히 몸이 기억하는 게 있나 봅니. 설마 그 유명한 옛날 국제보안 컨설팅에서 큰 활약을 했다는 그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혹시 스태프의 눈이 반짝이며 질문했다. 강대호는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약간 있었죠. 그렇다고 엄청 대단한 건 아닙니? 정말 대단하십니? 오늘 없으셨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 관중이 흥분하면 대처가 쉽지 않거든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전문 요원보다도 훨씬 노련해 보이셨어요. 에이, 그냥 경험일 뿐이죠. 다 같이 협력했으니까 가능했습. 두 노인을 통해 위기 상황이 진정되자 방송실 측에서도 이례적으로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짧은 멘트를 내보내기까지 했다. 관중들 사이에서도 아까 저 노인분이 선수 응급처치했다더라. 또 한 분이 군중 제어를 어찌나 잘하시던지 하는 이야기가 퍼졌다. 처음에 두 노인을 무시하거나 비웃던 자원봉사자들은 서로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아꼈다. 우리가 잘못 봤네. 연세 드신 분들이라고 못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프로 중에 프로들이었던 거야. 경기가 잠시 중단되고 부상 선수는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는 1차 소견이 전해지자 관객들의 불안도 가라앉았다. 한편 관중석 난동도 진정되면서 경기는 다시 재개되었다. 한쪽에서는 행사 책임자인 양 부장이 달려와 허둥지둥 두 노인에게 연신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두 분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대형 경기에서 구조와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두 분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넘어갔네요. 김성규와 강대호는 동시에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 저희도 그저 자원봉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 양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금 굽실거렸다. 솔직히 처음에는 두 분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 경호 전문가와 전직 외과 의사셨다니. 어떻게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는지. 저희가 너무 무례했고 신뢰를 저질렀습. 바로 옆에서 그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스태프들과 관리직 직원들도 고개를 떨구었다. 정말 죄송합니. 연세만 보고 편견을 가졌어요. 만약 두 분이 없었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됐을 겁니. 연우가 할아버지들의 옆에서 씩 웃으며 말했다. 지금 보니까 다들 할아버지 존경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김성규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무 과한 칭찬은 아니길 바란다. 양 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다. 저희가 부족했습. 행사 끝나고 나면 꼭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 가능하실까요? 강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식사야 감사하지만. 괜찮습. 저희는 원래 오늘 자원봉사만 하고 조용히 집에 갈 생각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지만요. 그래도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 두 분 덕분에 안전사고도 막고 선수도 적기에 응급처치를 받았으니까요. 사실 이런 국제 경기를 치를 때는 평판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만약 크게 문제가 터졌다면 대회 전체가 망가졌을 수도 있어요. 스태프들도 한 목소리로 맞장구 쳤다. 맞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이미 영상으로 다 찍혔을 텐데 아마 인터넷에 올라가면 두 분 영웅처럼 떠오르실 겁니. 그 말을 듣자 김성규와 강대호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작게 웃었다. 영웅이라니. 그런 부담스러운 말은 쓰지 말아주세. 다들 서로 역할을 했을 뿐이죠. 연우가 팔짝팔짝 뛰며 그래도 할아버지 최고라고 외치자 주위에 또 웃음이 번졌다. 경기장은 다시 열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대회 주최 측 대표가 직접 스피커를 통해 안내 방송을 했다. 관객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 조금 전 발생한 선수 부상과 관중 소동에 대해 무사히 수습할 수 있었던 것은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협조 덕분입니.
특히 자원봉사자로 참가하신 김성규님과 강대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 저희 모두 나이에 상관없이 훌륭한 역량을 발휘해 주신 두 분께 존경을 표합니. 이에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스태프들도 곳곳에서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문구가 잠깐 비쳤다. 연우는 그 광경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지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저기 화면에도 이름이 나오고. 김성규와 강대호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아이에게는 장난스럽게 눈짓했다. 우리 연우가 더 대단하지. 오늘 할아버지 잘 도와줬으니까. 주변 자원봉사자들도 와서 말을 걸기 시작했다. 아까 보니까 김 박사님, 붕대 감으시는 손놀림이 엄청 빨랐어요. 그거 완전 프로페셔널 하던데요. 강 선생님, 군중 정리하실 때 눈빛이 번뜩였어요. 저도 몸이 굳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덕분에 저도 같이 움직일 수 있었습. 이제는 할아버지. 대신 선생님이란 호칭이 자연스럽게 붙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존경의 눈빛으로 두 노인을 바라봤다. 행사가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가자 양 부장은 두 노인과 연우를 편안한 휴게실로 안내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 이곳에서 잠시 쉬고 가시죠. 휴게실에 도착하자 조금 전까지 두 사람을 무시하던 스태프들이 연신 허리를 숙이며 음료와 간식을 내왔다. 죄송합니,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간 제가 틀렸습. 진짜 죄송합니. 김성규는 음료를 천천히 마시며 웃었다. 괜찮습. 저라도 같은 상황이면 누군가 나이 많은 분이 자원봉사한다고 하면 의문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강대호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규정상 나이 제한이 없다고는 해도 대부분 젊은 사람들만 지원하니 자연스럽게 고정관념이 생긴 거죠. 한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굳이 자원봉사를 선택하셨나요? 평소에도 다른 일자리나 명예직을 얻으실 수 있지 않았을지. 김성규는 잠시 미소를 거둔 채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제가 병원을 떠난 지도 꽤 오래됐고 별다른 미련도 없습. 옛날에는 수술 한 번이 사람 목숨을 구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았죠. 덕분에 보람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 손녀랑 시간을 보낼 새도 없었고요. 연우가 김성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맞아요. 할아버지 예전엔 바빠서 못 보다가 이제 제가 할아버지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요. 김성규가 아이를 바라보며 잔잔히 웃었다. 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을 때 깨달았죠. 아,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런데 지금이라도 내가 가진 기술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만 된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겠구나 싶었습. 정말 멋지세. 스태프들은 감탄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대호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군중 관리나 보안 업무를 오랫동안 했습. 해외 파견도 많이 다녔고 긴박한 상황도 많았지요. 그때는 애국심과 책임감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가족들도 그리워졌습. 은퇴 후엔 그냥 소일거리나 하며 살았는데 어쩌다 김성규 형을 만났고 봉사를 해보자는 말을 듣고 같이 오게 됐습. 솔직히 이 정도 대형 행사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등록해둔 거죠. 오늘 아니었으면 아무도 두 분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겠네요. 스태프들이 다시금 놀란 표정으로 맞장구 쳤다.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저희에게 중요한 건 과거의 명예보다는 지금 이 순간입니. 김성규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너무 큰 곳에서 일하거나 옛날처럼 응급실에서 밤낮 없이 일할 체력은 안 되거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잠깐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입니. 강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부연했다. 그리고 정말로 평화로운 일상이 좋아요. 이런 대형 경기를 즐기는 것도 봉사하면서 사람들 돕는 것도 예전엔 생각해보지 못한 행복입니. 연우가 활짝 웃으며 두 할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봤다. 저는 두 분이랑 있으니까 든든해요. 나중에도 꼭 또 같이 봉사해요. 휴게실 안은 어느덧 편안한 분위기로 가득 찼고 스태프들과 자원봉사자들은 계속해서 궁금증을 쏟아냈다. 김 박사님, 무릎 부상 응급처치 요령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강 선생님, 군중이 흥분했을 때 목소리 톤이나 제스처는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궁금합니. 두 노인은 자신들이 아는 한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되어 모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던 중 아까 가장 무례하게 굴던 스태프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다가와 작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처음에 두 분을 쓸데없는 고집만 부리는 노인이라고. 제가 꽤 심하게 몰아붙였죠. 김성규는 작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라도 똑같이 반응했을 겁니.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이해해 주셨다는 거죠. 강대호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을 외모나 나이로 함부로 판단하기 쉽습. 저희도 실수할 때가 있지요. 앞으로는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면 좋겠습. 스태프는 머리를 긁적이며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 정말 감사합니. 저는 오늘 일이 정말 큰 깨달음이 됐어요. 두 분처럼 겸손하면서도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게 돼서 기쁨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환호했다. 맞아요. 우리 앞으로는 자원봉사자 모집할 때 나이로만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겠어요. 정말 그렇죠. 오늘 큰 교훈이에요. 연우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손뼉을 치자 모두 웃음으로 답했다. 경기가 끝난 뒤 공식 폐회식도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자원봉사자들은 쓰레기 정리와 기구 정독을 서둘렀다. 그리고 어떤 미디어 기자가 현장에 와서 오늘 선수 부상 사건 때 신속한 응급처치를 해준 은인과 관중 소란을 막아낸 숨은 영웅이 있다던데 혹시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라며 스태프들을 향해 질문했다. 스태프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김성규와 강대호를 가리켰다. 저쪽에 계신 분들이에요. 기자는 카메라를 들고 달려왔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대단하신 활약을 하셨다고 들었습. 제가 짧게라도 인터뷰를 해도 괜찮을까요? 김성규와 강대호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저 웃으며 말았다. 아니요. 저희는 그냥 자원봉사자일 뿐입니. 굳이 인터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연우가 갑자기 기자를 향해 씩 웃었다. 우리 할아버지들 정말 멋있죠? 나중에 기사 나오면 꼭 볼게요. 기자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손녀분께서 벌써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대호가 짤막하게 대답했다. 저희가 자랑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 다행히 모두가 협조해 주셔서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된 게 중요하죠. 김성규는 뒤이어 덧붙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다친 선수분이 빠른 쾌유를 하셨으면 좋겠습. 기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물러났다. 마지막으로 정리가 모두 끝나자 양 부장과 스태프들이 다시 찾아와 두 노인에게 식사 대접을 강권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감사하지만 정말로 괜찮다. 가족들과 가정에서 편히 쉬고 싶다. 라며 폴리틀리 거절했다. 연우 역시 엄마가 기다려요. 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양 부장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대신 작은 기념품과 꽃다발을 건넸다. 이건 정말 작은 성의입니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혹시 다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상황이 된다면 기쁘게 도와드리지요. 김성규가 부드럽게 웃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 하지만 더 젊고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요. 저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강대호도 미소 지었다. 모두가 포옹과 악수를 나누며 환송했다. 이제 경기장을 나서려는 순간 강대호와 김성규는 거의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처음엔 수군거리며 비웃던 사람들. 그 미묘한 기류가 이젠 따뜻한 박수와 환영으로 변해 있었다. 스태프들과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도 서로에게 친절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번지는 듯했다. 연우는 할아버지들의 손을 각각 한 손씩 잡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오늘 진짜 멋졌어요, 할아버지들. 연우가 콧노래처럼 말했다. 김성규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연우야, 기억하렴. 세상엔 누구나 자기만의 능력과 이야기가 있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오늘 우리 모두가 배운 거지. 강대호는 함께 걸으며 웃었다. 나이를 먹어도 필요한 곳에서 힘이 된다면 그걸로 되는 거겠지. 고맙다, 성규야.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참 좋았어.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재촉했다. 우리 빨리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해요.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멋졌는지. 주변의 환한 가로등과 그들의 환송 속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경기장을 빠져나왔다. 문득 경기장 안에서 고맙습니다 하고 누군가 외치는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뒤돌아보니 스태프 몇 명이 환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김성규와 강대호는 미소로 답하며 밖으로 사라졌다.
그 밤 공기는 유난히 시원했고 그들은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버스 정류장을 향해 나아갔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점차 역할이 제한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오늘의 일은 그 고정관념을 뒤엎었다 몰라봤을 뿐이지 그 안엔 여전히 전문적인 경험과 지혜가 깊이 숨어 있었다. 주변 스태프들과 자원봉사자들도 이를 목격하고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앞으로 그들이 일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연우는 손을 꼭 쥐고 앞서 달려가며 할아버지들을 재촉했다. 빨리빨리요. 아직 기념품 샵 문 안 닫았을 테니까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싶어요. 두 노인은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머금고 그래 연우야 가자 하고 뒤따랐다. 세 사람의 뒷모습은 도시의 야경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들이 남긴 인상은 경기장 안 모든 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었다. 독자에게 드리는 이야기 콜 투 액션.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재능과 경험을 지닌 분들을 무심코 지나치진 않았나요? 겉보기에는 평범하거나 심지어 연로해 보이더라도 그분들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 한번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 가벼운 대화 속에서 뜻밖의 지혜와 도움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도 알게 됩니. 오늘 이야기 속에서처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순간 서로의 가치를 놓칠 위험이 있음 모두가 자기만의 삶의 무대를 살아왔고 각자만의 업적과 고민을 안고 있죠. 외모나 나이, 직업에 따른 편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걸어온 길에 대한 이해와 존중입니. 이 글을 읽은 여러분도 혹시 언젠가 누군가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할 기회가 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인정해 주세.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하고 반대로 그가 손길을 내민다면 기꺼이 잡아보세.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인정과 존중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잠시만 생각해 보길 바랍니. 내가 흘려보낸 이웃이나 회사의 동료 혹은 가족 중에 그저 당연히 평범한 사람이라 치부해버린 분은 없었는지. 만약 있다면 작은 관심과 존중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도가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